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3월 1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에서 잇따라 공천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경선 결과였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다시 공천을 받아서 다시 6선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올드보이 두 사람이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바로 박지원, 정동영 두 사람인데, 박지원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죠. 1942년생이니까 82세. 그리고 이 정동영 민주당 상임 고문 53년생이니까 71세. 자, 물론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은 5선으로 상당히 정치권은 오래 있었지만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58년생인데 경기 안양 동안을 여기서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정치권에 이제 다시 컴백을 하는데 상대는 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재정 의원과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관심을 모았던 지역이 하나 있었죠. 서울 마포갑 국민의힘 공천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현직 의원 조종훈이 전직 의원 신지호를 꺾었습니다. 조종훈 의원은 원래 이 시대 전환, 그래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했던 그 시대 전환 소속이었죠. 대표였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으로 전향을 해서 국민의힘과 합당을 그때 했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때. 그래서 마포갑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신지호 전 의원 방송 패널로 많은 맹활약을 했었죠. 했고 또 용산과도 대통령실과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결국 경선에서 신지호 전 의원이 아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해서 이 지역은 서울 마포갑입니다. 노웅래 지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 노웅래가 사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친인 노성한 전 국회 부의장도 여기서 오래 했죠. 아마 5선인가 해서 양쪽 합해서 9선이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터줏대감이죠. 노웅래. 그런데 이 공천에서 컷오프 된 상황에서 지금 이 민주당 국회 당대표실 회의실에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노웅래 대신 민주당이 내세운 인물이 이지연입니다. 이지연. 전 경찰총경인데 이재명이 영입을 했죠. 이지연 그 후보는 그때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그때 경찰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 이런 것을 했는데 류삼영 총경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죠. 이 류삼영도 지금 그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에 이지연도 그때 총경으로서 경찰서장 회의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입을 해서 공천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킨 반발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공천 대상에다 올려놓고 공천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조정훈 대 이제 이지연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는데 이 마포갑을 을은 지금 정청래죠. 정청래 그 지역에 김경률이 했다가 안 돼서 그 본인이 중간에 포기를 해버려서 함원경 역시 운동권의 이 정통 운동권 출신 함원경이 출마해서 정청래와 지금 겨루게 됐습니다. 마포 그 서대문 이쪽은 2020년 총선 때 그 민주당이 거의 다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근 지역에도 여파를 미치죠. 그 조정훈 대 이지연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는데 이 지역에 노웅래가 계속 사선을 했지만 지난번 구청장 선거 때 2020년 구청장 선거 때 2022년이죠. 구청장 선거 때는 그전에는 구청장이 유동균이라고 정청래의 보좌관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강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죠. 이겨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마포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상황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이고 특히 대선 때
이 마포을 지역, 정청래가 있는 마포을 지역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졌는데 이 마포갑 지역, 이 마포갑은 아현동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 아현동에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좀 그 보수 성향의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죠. 여기서는 마포, 그렇더라도 그전에는 뭐 농내하고 이쪽에서 아현동 외에 다른 지역에서 많은 득표를 해서 계속 이겼습니다. 노성안하고. 그런데 여기에, 마포을은 대선 때 그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이 마포갑, 오늘 조정훈이 공천이 된 이 마포갑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4.23%, 그 이재명이 41.95% 해서 압도적으로 이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훈, 그때 이지연, 여기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부산 중영도도 발표가 됐는데 여기는 내각 출신들끼리 맞대결을 펼쳤죠. 조성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박성건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내각 출신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경선을 했습니다. 조성환 전 해수부 장관을 꺾고 조성환 전 해수부 장관이 박성건 전 비서실장을 꺾고 후보가 됐습니다. 조성환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산 출신들도 지금 보면은 그 38명이나 출사표를 던졌지만 단수 공천 받은 사람은 한 4명 정도 되고 나머지 경선에 나섰는데 뭐 이기는 곳도 있지만은 지는 곳이 더 많습니다. 오늘 발표된 곳도 경기 김포갑이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 부속실 선임 행정관을 지낸 김보현 전 선임 행정관이 박진호 전 당협위원장에게 졌습니다. 용산 참모 출신 중에 아쉽게 고배를 마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전지현 전 행정관인데 경기 구리에 도전을 했죠. 구리는 민주당 중진 윤호중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도전을 했지만 나태건 전 당협위원장에게 경선에서 져서 본선에는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여기도 좀 관심을 모았죠. 현역이죠. 이인선 의원.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었습니다. 이인선 의원과 김대식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 청년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을 경선에 붙였는데 역시 이 현역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고 신진에게는 가점을 줬지만 현역 의원인 이인선 의원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시 재선의 길로 들어섰는데 웬만해서는 지금 현역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동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민주당 그리고 야권 패널 일부 여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좀 보완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공천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보완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울, 강남, 을을 비롯해서 뭐 대구도 그렇고 아직 남아 있는 지역, 아직 경선이 안 끝난 지역, 결정이 안 된 지역, 여기 여당 우세 지역이죠. 한 서너 곳에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 추천제로 선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진에게 페널티를 주고 현역도 그렇고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이 지금 대거 공천을 받으면서 현역 불패 뭐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다양한 연령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가진 정치 신인을 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몇 군데의 국민 추천제 그리고 곧 있을 비례 공천으로 여성이 좀 모자란다, 신인들 모자란다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추천제 일단 첫 번째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여기가 유력합니다. 애초에 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현역 의원이었고 여기에 이원모 전 그 용산 대통령실의 인사비서관이 그 경쟁을 벌였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양지만 찾는다 이런 지적이 있고 나서 박진
전 장관은 서울 서대문 올라갔고 이원모 전 비서관은 경기 용인 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곳과 서울 강남 을과 울산, 대구 같은 영남권 우세 지역 몇 곳도 우선 국민 추천제 지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역 기호는 공천을 받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또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비례대표 후보 신청도 받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여성 청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남은 공천 그리고 국민의 미래가 진행하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감안해 나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도 공천 발표를 했는데 오전에 제가 전해드렸죠. 추미애 경기 하남 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거기서 다시 살아와서 정치권에 다시 전면으로 등장할지 그 부분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 추미애를 비롯해서 이현주는 경선을 하게 됐죠. 발표를 했고 오후에는 이 경선 결과를 또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주목되는 인물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일단 이 구로갑의 현역 사선이죠. 이인영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인영은 여기 이 지역에서만 지금 7번째 민주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번 당선됐죠. 이인영은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돌린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배제를 했습니다. 홍영표, 서울훈 이렇게 다 배제를 해서 컷오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 서로는 컷오프 비슷하게 돼서 탈당을 해버렸고 홍영표도 마찬가지인데 이인영은 그 여론조사에서 빠졌는데 오늘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김건태계로 또 문재인 정부 때는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그러니까 비명입니다. 비명인데 아무래도 다시 구로갑에서 이인영을 살린 이유는 상대가 지금 신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층 날아간다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바로 호준석입니다. YTN 앵커 출신. 지명도가 상당히 넓죠. 오랫동안 YTN 앵커를 해서. 그래서 호준석의 대항마로 다른 사람을 투입하기 부담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인영이 공천을 받았고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동두천, 양주, 연천갑, 정성호 그대로 또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김병기 여기 신친명 그래서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관여를 하고 있는 김병기도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금 경기 안산갑에 흥미로운 경선이 이제 펼쳐지게 됐는데 누구냐면은 전해철 의원 친노 친문의 적통이죠. 전해철이 이재명과 그때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벌이면서 양쪽이 치열하게 맞섰었습니다. 친문 전해철 의원이 경기 안산갑의 원래 국회의원인데 거기에 양문석은 전 통영 고성 지역위원장인데 양문석이 여기에 와서 두 사람을 경선을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전해철, 친명 양문석. 그런데 양문석은 수박 소위 말하는 비명계를 척결하는데 앞장서온 인물이죠. 목소리로 수박의 뿌리, 줄기,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하면서 안산갑 출마를 선언을 했고 비명계를 겨냥해서 수박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당직 자격 정지 3개월도 받았는데 결국 경선에 붙입니다. 경선에 붙여서 아마 또 지원을 하겠죠. 양문석에게. 그래서 양문석과 전해철의 경선 결과도 주목이 되는데, 자, 모두에 말씀드린 올드보이들도 경선 기회를 받았다. 박지원, 82세. 자, 여기는 지역이 해남 완도 진도기 때문에 예선을 통과하면 당선이 되는데 상대방은 현역 국회의원 윤재갑 의원입니다. 박지원 다시 저력을 발휘를 해서 국회로 들어올지 82세인데 임기가 끝날 때 되면 86세가 되죠. 아마 이번에는 최고령이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은 전북 전주병 정동영 대선 후보를 지냈는데 이명박 후보와
대선에서 사상 최다 득표 차이로 졌죠. 자, 53년생 71세인데 여기도 현역이 김성주 의원과 경선을 치렀는데 경선에서 이기면 전주니까 다시 배지를 달고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올드보이 기한 뭐 해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됐었는데 김무성 전 대표는 뭐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 잘 되고 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포기를 했는데 또 한 사람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 이인재 전 의원이죠. 48년생인가 76세인데 여기 이인재 전 의원은 그냥 초기에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컷오프 됐죠. 자, 그래서 이 올드보이들이 과연 국회로 개안을 할지 여기서는 예선만 거치면 곧 당선이 되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 마포갑, 마포을 이쪽의 이 본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지금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